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지구촌 개벽 소식 전해드립니다. 2008년 후진타오 집권 당시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하이난다오 사냐에서 원해 방어가 가능한 해군 건설을 선언하며 해양 전략의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1980년대 류아칭 사령관이 제시한 도련 전략을 계승해 근해 방어에서 태평양 인도양을 겨냥한 원해 방어로 확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세계 해군 함정의 총 톤수에서 미국은 44.61%로 압도적이었고 중국은 6.83%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중국은 함정수에서 처음 미국을 앞질렀고 2023년에는 332척 대 291척으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다만 총 톤수와 항모, 핵 잠수함 등 핵심 전력은 여전히 미국이 우세합니다. 중국 해군의 강점은 바로 젊은 함대와 건조 능력입니다. 함정의 70%가 2010년 이후 취역해 평균 연령이 14.9년에 불과하고 민군수 융합조선소를 통해 대형 구축함과 잠수함을 매년 양산합니다. 푸젠함은 만재 배수량 8만 5천 톤으로 미국형 슈퍼캐리어에 견줄 전력으로 평가됩니다. 이 같은 성과는 세계 1위 조선업 덕분입니다. 2024년 글로벌 수주량에서 중국은 1,711척, 4,645만 CGT로 한국의 7배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이 고부가가치 선박에서 우위를 지키지만 중국은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압도적입니다. 반대로 미국은 보호주의 법률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존스법은 미국 항로 선박을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 운용하게 했고 바이 아메리카 규정은 정부 조달 사업에서 미국산 부품만 쓰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쟁력은 떨어지고 부품 공급망도 약화돼 함정 가동률은 50% 수준에 그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직후 조선업 부활을 선언했고 미 의회도 향후 10년간 전략상선 250척 건조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산업 생태계가 붕괴된 상황에서 구체적 로드맵과 법률 개정 없이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중국은 40년간의 장기 투자로 해군력을 끌어올린 반면 미국은 단기 구호와 규제에 묶여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미국이 해상 패권을 유지하려면 법제 개편, 산업 생태계 복원, 동맹 협력을 아우르는 실행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은 이런 미국 상황에 부합한 것입니다. 덴마크 정부가 자국민의 독서율 하락을 막기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책을 구입할 때 25%에 달하는 판매세를 부과하던 제도를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야코브 엥겔 슈미트 문화부 장관은 20일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 예산안에 도서 판매세 폐지를 포함시킬 것이라며 독서율이 떨어지는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덴마크는 현재 책 판매에 부가가치세 성격의 세금을 25% 부과해 왔습니다. 이는 유럽은 물론 세계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영국이나 한국처럼 도서 구매에 세금이 붙지 않는 국가와 큰 대조를 이룹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매년 약 3억 3천만 크론에 우리 돈으로 700억 원이 넘는 세수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책값이 그만큼 낮아지면 시민들의 구매가 늘어나고 장기적으로 문해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덴마크 청소년의 문해력 저하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OECD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덴마크의 15세 청소년 중 24%가 간단한 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0년 전보다 4%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독서 위기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출판업계 역시 세금 인하를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지난 5월 출판협회는 성인과 아동 모두 인쇄된 책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세금 감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부 발표는 그 요구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됩니다. 덴마크는 독서율 회복을 위해 과감하게 세수 감소까지 감수하면서 정책 전환을 단행한 것입니다. 책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민의 사고력과 사회적 경쟁력을 지탱하는 기반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시민들의 독서 습관 개선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덴마크 교육 수준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지가 주목됩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가 세계 최초로 초고해상도 분산형 양자 센서 네트워크 기술을 구현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기존 센서 기술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동안 현미경이나 망원경, 반도체 검사 장비 같은 센서는 표준 양자 한계라는 벽에 부딪혀 더 이상 정밀도를 높이기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라 해도 더 선명하게, 더 정밀하게 보는데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목받아온 방법이 바로 분산형 양자 센서입니다. 멀리 떨어진 여러 센서를 양자적으로 얽어 하나의 거대한 센서처럼 작동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정밀도 향상에는 성과가 있었어도 해상도 향상까지 동시에 입증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키스트 임양택 박사팀은 다중모드 N00N 상태라는 특별한 양자 얽힘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여러 개의 광자가 얽히면서 빛 간섭 무늬가 훨씬 더 촘촘해지는데 이로 인해 아주 미세한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흐릿한 이미지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고해상도 이미징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연구팀은 4개 경로에 얽힌 이 광자 상태를 생성해 동시에 2개의 위상 정보를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했고 기존 방식보다 약 88% 높은 정밀도를 달성했습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고 정밀도인 하이젠베르크 한계에 실제 실험에서도 근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하이젠베르크 한계는 양자 물리학에서 센서나 측정 장치가 도달할 수 있는 이론적 최고 정밀도를 뜻합니다. 이 기술은 생명과학, 반도체, 의료, 우주 관측 등 정밀 계측이 필요한 전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미경으로는 보기 어려운 세포 내부 구조를 선명하게 영상화하거나 반도체 칩의 나노미터 단위 결함을 찾아내고 일반 망원경으로는 흐릿하게 보이던 우주의 천체를 뚜렷하게 관측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가 양자 센서를 차세대 전략 기술로 꼽으며 치열하게 투자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 연구진이 초고해상도와 초정밀도를 동시에 구현한 이번 성과는 국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인도가 중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인도 국방부는 8월 20일 오디샤주 찬디푸르 통합시험장에서 아그니5를 시험 발사해 모든 작전 기술적 요건을 검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그니5는 인도가 1980년대부터 개발해온 아그니 시리즈의 최신형으로 사거리가 5,000km를 넘어 중국, 파키스탄 전역은 물론 유럽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핵탄두 탑재 능력까지 갖춰 인도의 핵 억지력 전략에서 핵심적인 전력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시험 발사는 인도가 보유한 기존 아그니 미사일을 뛰어넘는 성능을 확인한 것으로 인도 국방연구개발기구는 최신 항법 유도 시스템과 고도화된 추진 기술이 적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인도는 사거리 1만 킬로미터 이상을 목표로 하는 아그니6 개발에도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 아그니6는 잠수함 발사 기능까지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핵 전력을 둘러싼 인도와 파키스탄, 중국 간의 긴장은 이번 시험 발사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에 따르면 인도는 핵탄두 172개, 파키스탄은 17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국제사회의 핵 확산 금지 조약 비가입국으로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불립니다. 인도는 지난 4월 카슈미르 지역 테러 사건 이후 파키스탄과 전면전 직전까지 치달았고 양국은 5월에도 미사일을 주고받으며 무력 충돌을 벌였습니다. 중국과의 갈등도 오래되었습니다. 1962년 국경전쟁 이후 실질 통제선을 두고 맞서온 인도와 중국은 2020년 가란 계곡에서의 유혈 충돌로 20명 이상의 인도 군인과 4명의 중국 군인이 사망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미국이 관세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두 나라가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모디 인도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러시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5년 만에 만나 협력 복원을 논의했습니다. 아그니5 발사는 인도가 파키스탄과 중국을 동시에 견제하며 핵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인도가 미국, 일본, 호주와 함께 참여하는 쿼드 협의체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번 성과는 향후 인도-중국 관계와 아시아 안보 지형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